모든 전자기파 회로에서 배터리가 5개든지 아니면 여기서 전기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개에서 연결하지, 두 개에서 연결해, 세 개에서 연결해, 네 개에서 연결해.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양이 하나의 그 배터리에서 몇 개를 연결하는 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전력을 수용 구조가 되겠죠. 큰 전류부터 약한 전부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라면 5개로 분할하든지 10개로 분할하든지 이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류량을 통해서 속도를 증폭하거나 낮출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되게 어떤 그러니까 파워뱅크, 캠핑용 파워뱅크 같은 데도 배터리가 5개다 그러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몇 개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을 12.5V, 30V, 60V, 110V, 120, 220도, 320도 자유롭게 조절한다. 한전에서도 이 개념을 쓰시거나 하시면 되겠는데요. 배터리 방식일 수도 있고 집에서 쓰는 110과 220을 연결하는데 이 전류 선을 몇 개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A사라에다에서도 이 기술을 통해서 전력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하는데요. 약한 전기부터 큰 전기까지 전자회로기판에서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콘덴서를 이렇게 전자회로기판에 콘덴서다 그러면 캐패시터가 있다 그러면 한 개 연결할지 두 개할지 세 개를 연결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로봇에도 이렇게 100개의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직렬을 해서 큰 배터리에서 안정적인 전력, 기본 전력을 공급하고 나머지 병렬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데요. 직렬과 병렬의 개념을 쓰고 전선도 각각 100개다 그러면 10개다 그러면 10개 각각 연결한다는 거죠. 전극을 이렇게 해서 직접 충전하고 충전도 빠르고 이게 각각 연결이 돼. 큰 전선이 있고 중간에 작은 전선이 있지만 직접 충전하고 방전도 한다. 그래서 몇 개의 배터리를 이렇게 묶느냐에 따라서 전력의 단위를 틀리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10주, 30주, 40주, 50주 전류를 틀리게 주는 기술을 쓴다. 로봇에도 그럴까? 이게 미래 개념이 될 텐데요. 먼저 모든 전자 회로기판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런 데서 이렇게 굵은 전기선을 쓰느냐, 중간 정도 얇은 전기선을 쓰느냐, 전기를 틀리게 이렇게 보내는 기술을 쓰거나, 같은 이렇게 전선이 하나, 둘, 세 개짜리가 있다. 그럼 한 개 연결하지, 110, 220 다 걸려서 두 개는 세 개를 해야 돼. 여기는 이제 수용 구조로서 다 받아들일 수. 그래서 수용 구조가 약해서 타버리면 안 되니까 수용 구조에서도 이 전력을 큰 전기보다 작은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12.5V, 30V, 60, 여기서 15W, 30W, 60W 자유롭게 전력의 양을 따라 밝기를 조절하거나 조명도 이 방식을 사용하거나 자동차 파워 구동, 자동차의 파워도 왼쪽 일단 비행체의 왼쪽 프로펠러에 적은 전류를 주고 이렇게 많이 주고 이런 걸 자세를 제어하거나 쓰는데요. 그리고 전류만 그러니까 석유 방식의 발전기다 그러면 이렇게 석유 방식으로 프로펠러 돌린다 그러면 이게 석유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자세 제어했습니다. 연소기관이다 그러면 연소기관이 이렇게 전투기에 이렇게 6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6개가 서로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해서 안정적인 파워를 주고 나머지 병렬이 5개나 4개 이렇게 할 수 있다.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한 개만 길지. 각 연소기관은 연료량을 통제해서 자세제 하나 왼쪽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서로 연소기관을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적어도 두 사이즈 하면 융합열이 발생한다. 추력이 높아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저 외부 기류를 받아들여갖고 그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여 기류를 만들어서 연소 이렇게 해서 약간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연소기관은 이제 6개다 그러면 전체 큰 거 하나가 아니라 연소기관 하나하나에 주거나 또는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거나 터빈 블레이드 이런 방식으로 터빈 블레이드를 여러 개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는 살아있으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언오프도 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모터를 빨아들여서 연소기관에 공기와 연료와 섞어주거나 온도를 높여주거나 또는 어떤 것은 수소 산소를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에서도 할 수 있고 오토바이 같은 데 공기 탱크를 빨아들여서 연료와 섞어 온도를 높여주거나 완전 연소를 이룬다는 거죠. 자동차에서도.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데서도 이게 터빈 블레이드가 필요 없긴 한데 터빈 블레이드 미니 좀 약한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어서 추력을 높일 수도 있다. 자동차도 그러하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연소기관 나왔다. 그럼 배기가스를 받아들이는 통이 있고 그래서 선원 장치를 2개, 3개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공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이런 기술도 쓴다. 자동차에서도 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유소 연료팔 때부터 이게 석유 방식이다 그러면 또 바이오 디젤 또 석탄가스 이런 데다가 공기를 충분히 섞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수소산소를 좀 섞어주는 산소만 섞어서 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기술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듈 단위로 해가지고 연소 기관을 가동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을 오토바이로 어떻게 자동차 만들 수 있다. 하나, 둘, 세 개짜리 만들어가지고 두 개짜리 여기서 그래서 각각 동시에 컴퓨터로 가동을 하고 그래서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의 오토바이 엔진으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회전축을 돌려서 바퀴를 움직일 수도 있다. 전륜 구동이든 후륜 구동이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버스처럼 만들어 놓을 기차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이런 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만들거나 프로펠러에 홈을 좀 파준다 그랬죠. 그래서 홈을 좀 파주거나 이런 이런 선풍기 같은 금속 본말을 넣거나 금속 선을 넣어서 시원하게 하는 구조를 쓸 수 있거나 여기서 뭐저렇게 홈을 파줘가고 추력을 높인다. 하시면 되겠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단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들어가게. 그 가운데가 좀 무겁고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들은 파워가 더 세다. 여기가 하나가 더 있고 하나가 더 있어서 이 안에가 꼽혀가지고 지금 하나만 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력이 좀 덜 전달되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로 꼽히면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비행체도 쓸 수 있고 모든 프로펠러 돌리는 구조 다 쓸 수 있습니다. 환풍기도 있고 뭐 프로펠러는 파워 있게 돌아간다. 같은 전력 대비 이렇게 어떤 이런 자동차 회전축에 따르면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는 이런 데도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회전력을 좀 전달을 더해주거나 선풍기 같은 데 이렇게 스크류 방식을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크류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력은 회전을 그래서도 지장이 없어야죠. 모든 모터나 이런 데도 가능하고 헬리콥터도 가능하고 그래서도 지장이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됩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자동차 회전 쪽에다가 스크류 방식을 양쪽에 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술. 대남 매듭 구조의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술. 그래서 변속기다 그러면 여기 대남 변속기 회전축과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이렇게 안에 안과 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줘서 밑에도 그러하다. 모든 톱니바퀴 기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고 밴딩식에 여기 밴딩식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 구조. 디자인은 100가지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 능력을 더해준다. 미니 모드를 하시면 저기 변속기 파워가 엄청나게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터빈 구조에도 홈을 파줘갖고 파워를 증폭시키는 자동차 변속기에 있는 터빈도 그렇고요. 그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체 같은 데도 압축 공기 자연 기류를 빨아들여 가지고 램제트 스크림제트 엔진이 아니더라도 기존 연소기관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방식 기류를 만들어서 추력을 만들어내시면 훨씬 더 세다. 또는 압축 공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압축 공기를 좀 더 공기를 좀 넣어줘 가지고 연소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팽창하는 공기의 팽창함을 더해주거나 밖에서 압축 공기를 넣어서 팽창하는 힘을 더해준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This battery is 그래서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전자 회로기판에 배터리 방식이든 110, 210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 뭐가 됐든 한 개를 연결하느냐, 두 개를 세 개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굵은 놈을 연결하느냐, 중간 놈, 작은 놈.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110, 220이 있어도 이런 등 하나 연결하는 것은 전선이 되게 얇죠. 네, 전선이 얇고 얘도 받아들이는 구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그 정도 전력만 흘러요. 네, 그 정도 전력만 흐르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를 통해서도 대자리, 중자리, 숫자리나 전력을 통제할 수 있다. 전력을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수용 구조죠. 네, 공급 구조에서 지나치게 전력을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줘 버리면 이것도 타요. 이것도 타긴 타는데 이렇게 해서 수용 구조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하시면 제기해드려야 되겠다. 자동차 배터리에서도 배터리가 5개 다른 전선을 각각 이렇게 연결해서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큰 놈이 있고 중간 놈, 작은 놈. 큰 놈이 안정적인 파워를 직렬로 하고 나머지 병렬로 추가적인 파워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프로펠러 방식도 동원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펠러를 큰 놈을 중간에 큰 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파워를 더 작은 놈들이 그다음 파워를 더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프로펠러 방식에서도 프로펠러 비행체도 하면 뒤에다가 프로펠러를 배치해 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린다. 뒤에다 프로펠러 배치해서 하는 거는 자동차도 가능하고 리어카도 가능하고 오토바이 이런 데도 하나의 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돌리거나 그런데 배 프로펠러에도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돌리거나 자전거 이런 데도 이렇게 또 가능하다. 전동카 같은 이렇게 해서 추력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거는 이제 전기적인 방식으로 이것만 돌리면 전기가 꽤 많이 가죠. 자전거 사람 힘으로 움직이더라도 얘가 이제 뒤에서 돌려주면은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자동차에도 설정, 비행체에도 드론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일반 프로펠러기에도 뒤에다가 설치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헬리콥터 같은 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겠죠. 드론에도 설치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또는 사선으로 이렇게 뿜어서 이런 방식, 연소 방식 아니면 프로펠러 방식, 압축 공기를 회전으로 내뿜는 방식에서 비행체나 배의 무게를 들어 올려줄 수도 있다. 이것이 가변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직 이착용할 때도 쓸 수 있고 사선으로 내뿜어서 동사하면 가운데로 양력을 모이게 해서 비행체를 뜨게 하거나 작은 연소 기관을 둬서 가스불 강중량 조절하듯이 서서히 떠오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모든 비행체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좀 보조 프로펠러를 밑에하고 위에를 설치를 해갖고 동체에 숨길 수도 있고 같이 돌아가서 이것을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작용할 수도 있다. 네네네.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뭐 이게 안에 이제 얘기했더니 안에서 돌아주고 하나의 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가 있고 이것도 홈을 좀 파주고요. 추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에다가도 있고 올렸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동체에 이렇게 아래 위에서 돌려주고 와서 움직일 때는 움직여주고 네네네. 그렇게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드론을 만들 수 있다. 한 5리터 200km 하니까 공중에 400km 이상 갈 거다. 또 엔진 효율을 높이면 되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뭐 2개, 3개 달아놓으면 향속거리가 한 400km, 500km 간다고 했을 때 그럼 3개 달아놓으면 1500km인데 5리터짜리 3개 달아놓고 한 개의 연료통 떨어뜨리고 연료통을 보조 연료통을 3개 달았다. 그러면 그 3개 한 개 떨어뜨리고 2개 떨어뜨리고 3개 떨어뜨리고 가운데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2개를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연료통 그런 식으로 비행체에서도 제가 보조 연료통을 하나, 둘, 3개 만들어서 이렇게 본 연료통을 놔두고 보조 연료통을 그걸 먼저 쓰고 버리고 가는 이런 기술을 쓰면 항속거리 늘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사일 같은 데도 가능하고 비행체 드론에도 가능한데 그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는 기술 이것도 하나. 그래서 구형태의 비행체를 만들어서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연소기관을 두고요. 연소기관을 몇 개가 두든지 연소기관 6개가 있다. 이렇게 각각 그 방향마다 3개가 있다 그러면 터빈 블레이드를 각각 둔다.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터빈 블레이드를 작은 거 여러 개를 묶어서 큰 걸로 만드는 터빈 연소기관 10개 있다. 10개 터빈 블레이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뭐 그걸 혼합을 해가지고 3개는 큰 터빈 블레이드로 돌리고 나머지는 7개는 이렇게 작은 터빈 블레이드를 돌리고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키트 방식으로 고체 연료 모듈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야 안정적인 추력을 만들기 위해서 큰 거 들어가고 나머지 작은 놈들이 사이즈를 대중소로 들어가면 고체 연료 모듈이 2개, 3개, 4개, 5개, 10개, 2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 언오프를 쓸 수 있고 몇 개를 가동하느냐에 따라 상속거리 또는 순간적인 추력을 높여서 내려 꽂거나 이렇게 또 회피 기동을 하는데 미사일 추력할 때는
미사일에 또 외부 장착용으로 두거나 드론에 또 외부 장착용으로 두거나 전투기였다고도 자세 제어만 괜찮다면 이것도 둘 수도 있다. 기존 전투기 뭐 연모포나 헬파이어 비군 같은데도 외부 모드를 달아서 이렇게 움직인다. 박격포 같은데도 이게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격포 뒤에 공이 때리는 방식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이 고체 연료가 차례차례 언오프하면 전파로 조절할 수 있고요. 시간 타이머를 따라서 저렇게 이렇게 언오프에서 한 개 가동하니 고체물이 5개 박격포탄이다 그럼 달려 있다 그러면 에 따라서 차례차례 움직인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형태 비행체 만들어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기서 탁 피하고 지금은 자동 전투기 선회 방식인데 이렇게 갔다 싹 피한다. 어뢰도 잠수정도 야같이 프로펠러 방식이든지 방식을 단다. 그다음 잠수하면 어뢰 같은데 잠수함 같은 어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뢰 같은 데다 그래 움직이는 플랫폼 한 개짜리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로 하나의 전체 여러 개 프로펠러 달고 오토바이 엔진 3개 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에다가도 달아놓고 위에다가도 이렇게 프로펠러 들어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아니면 이 방식을 근처에 가꿨을 때도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 속도를 높여서 어뢰나 기뢰를 실어서 전투기 어떤 군함에 돌진하거나 어뢰에 싹 버린다. 어뢰에도 이것은 고체 모듈과 이렇게 이런 액체 모듈을 달아놓을 수도 있다. 고체 연료 모듈, 액체 모듈에서 추진 기관을 외부 키트 방식으로 어뢰에다 달아놓고 미사일에다 달아놓고 현모폴에든 대형 미사일, 그다음에 이런 탄도 미사일에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무인 항공기를 개조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모폴에도 큰 미사일에다가 아니면 뭐 현모포 이렇게 헬파이어 같은데 이런 비군 같은데도 카메라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고체 모듈을 좀 달아가지고 고체 연료 모듈, 액체 연료 모듈 달아가지고 언오프를 하면서 5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양쪽에 2개만 붙여놓을 수도 있고 4개짜리 될 수 있고 6개짜리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언오프에서 각각 가동을 한다는 항속거리를 늘리거나 추력을 높이는 기술 회피기동 목표에 내리 꽂을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모든 미사일에 이것을 달아놓는다는 거. 지금 현재 있는 드론에도 자세 제어만 괜찮다면 이런 방식의 고체 연료 모듈, 액체 모듈을 달아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쓸 수 있다. 프로펠러 방식이라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뒤에서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기술로서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비행체, 배, 자동차, 또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자전거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일반 자동차 같은 거는 뒷바퀴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뒷바퀴를 약간 광폭 타이어로 만들어서 지면에 받는 힘을 더해주거나 앞바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뒷바퀴 하나가 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를 가지는 그런 자동차 설계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동카도 가능하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